네, 이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아까 앞에서 관계대명사 수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한 끗 차이인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이미 우리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습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 부사는 그 기본 내용에서 조금만 다른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미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여기로 가볼게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말고 그냥 여기 한번 볼까요?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 관계 대명사 문장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까 the boy likes me. 다시 딴 걸로 하겠습니다. I like him. He is my friend.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저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랑 여기 겹치는 거 중에 이렇게 꾸며줄 문장에 있는 애를 빼고 대신에 뭘 넣는다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왜 관계대명사였어요? 왜 그냥 관계명사가 아니라 왜 대자가 들어간 하필이면 명사인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없어지는 놈들이 주어나 뭐였습니까? 이렇게 목적어였잖아요. 주어 목적어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죠? 네, 명사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명사를 없애고 대신 얘를 넣는다는 거니까 관계 대명사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부사예요, 부사. 그럼 아까 우리 확인해봤었죠.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인 이유는 원래 있었던 명사를 빼고 대신 관계 대명사를 넣어서 그렇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관계 부사는 그럼 왜 부사일까요? 원래 있던 부사를 빼고 관계 부사를 넣으니까 관계 부사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하시나요? 한번 뒤에 있는 예문으로 좀 더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관계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쉬운 두 문장 가져왔습니다. This is the park 라는 첫 번째 문장과 We played soccer at the park yesterday 라는 두 번째 문장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으로 여기 있는 이 파크를 꾸며줄 겁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 이렇게 똑같이 겹치는 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파크가 이렇게 똑같이 겹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합칠 건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따로 적어가면서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 위에 초록색 글씨로 봐주세요. 어떻게 한다 했냐면 이렇게 꾸며주고 싶은 단어 뒤에 문장을 일단 첫 번째로 놓는다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겹치는 부분 찾는 거예요. 여기랑 이 파크가 겹치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빼고 대신에 얘를 대체할 이 사이에 뭐를 넣는다? 여기 너무 좁으니까 얘를 조금 뒤로 당기겠습니다. 뒤로 좀 밀고 얘를 빼고 얘를 뺐다는 걸 알려줄 이렇게 위치를 넣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요. 관계 대명사예요. 대명사. 왜 대명사냐면 제가 지금 뺀 게 뭡니까? 파크라는 명사죠. 명사를 없애고 대신 위치를 넣었으니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관계 부사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만 지워보고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꾸며주고자 하는 단어 뒤에 문장을 놓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X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도 똑같은데 파크가 겹치네. 여기도 파크가 겹치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앞에는 그냥 이 명사 하나만 제거를 했다면 이번에 관계 부사절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이만큼을 통째로 없애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의 한국어 뜻이 뭡니까? 공원에서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부사구죠. 이거를 통째로 없애는 거야. 아까는 여기 명사만 없앴죠. 이번에는 부사를 없애는 거예요. 부사를. 그럼 부사를 없앴으니까 여기도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공원은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유입니까? 공원은 장소죠. 그래서 관계 부사로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가 어떤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문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거를 풀어서 쓴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관계 대명사는 뭡니까? 뭐를? 명사 하나만 대체를 한 거라면 관계 부사는 어떤 걸 대체한다고요? 부사구 전체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영어로 적힌 걸 보면 the park가 이 at 말고 여기 원래 파크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만 빼서 위치를 달면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at the park가 한꺼번에 있었는데 얘를 한꺼번에 없애고 where를 달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명사를 대체해서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용법이고, 관계 부사는 부사를 대체시켜서 꾸며주는 용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파크랑 at 파크의 차이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직접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day 이거랑 we met first on the day. 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 겁니다. 이 초록색 글씨 두 문장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겹치는 부분 확인해야죠. the day랑 여기도 the day가 겹치네요. 근데 우리 관계 부사로 만들고 싶은 거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명사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on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없애져 있죠. 한꺼번에 없애는 거야. 한꺼번에 없앴죠. 없앴다는 걸 우리 여기 사이에 넣어줘야 되죠. 표시해줘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관계 부사라고요. 자, day, 날이라는 뜻은 시간인가요? 장소인가요? 이유인가요? 방법인가요?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when을 적으면 관계 부사절이 만들어집니다. 관계 부사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I remember the day when we met first. 이렇게. 나는 우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관계 대명사에서 했던 내용이랑 사실상 거의 같아서 그냥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아까 관계 대명사 얘기할 때도 선행사가 사람이면 뒤에 뭐가 온다고 했죠? 후나 대시 온다 했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뒤에 위치나 대시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게 달라졌었죠.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도 똑같이 선행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관계 부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쉬워서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만약에 선행사가 시간, 시기, 시점이야. 선행사가 예를 들어 vacation이야. 방학. 이거 일종의 시기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 when이 이렇게 붙는다고요. 선행사가 the day야. 이거 어떤 날이니까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when이 나온다고요. 선행사가 한 번 더. 선행사가 이번에는
2025년이야.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when이 나온다고요 뒤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면에 이번엔 선행사가 뭐냐면 장소, 위치 같은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온다? where가 나온다. where. 자, 예를 들어 선행사가 school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where가 나온다는 거고, 선행사가 my house예요. 얘도 장소네. where가 나온다는 거고, 이번에 선행사가 또 코리아에 코리아. 얘도 일종의 장소잖아요. 공간. where가 나온다고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정리하자면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선행사가 장소면 where라는 거고, 선행사가 시간이든 장소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건 that입니다. 아까 관계대명사랑 똑같죠? 자, 밑에 나머지 두 개도 해볼 건데, 선행사가 만약에 이유라면 why를 쓸 거고, 방법이라면 how를 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글 있죠? 여기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선행사가 이유인 경우와 선행사가 방법인 경우는 조금 얘네랑은 달라요. 여기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선행사가 먼저 이유일 때는, 선행사가 이유라는 건 그냥 the reason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자, 선행사가 the reason이 나오면 무조건 why가 세트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the day가 나오면 시간이니까 when이 나오듯이, 선행사가 the reason 이렇게 어떤 이유가 쓰이면 why가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라 정리했냐면 the reason why가 그냥 한 세트라고 쓰인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선행사가 이번엔 방법이야. 선행사가 방법이라는 건 보통 the way 이렇게 되거든요. way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예를 들어 the way일 때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the way만 쓰는 거, 두 번째는 how만 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개 동시에 쓰는 거는 안 돼요. 자, the reason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the reason은 무조건 y가 고정적으로 오는 거고, 선행사가 the way면은 얘만 쓰거나 아니면은 how만 쓰거나 입니다. the way, how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똑같죠?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아니면 어떤 이유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when이 나왔네? where가 나왔네? why가 나왔네? 이렇게 관계 부사가 나오면 끊고 어떤 생각을 하자고요? 이 뒤에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선행사들을 꾸며주겠구나. 그래서 시간이긴 한데 어떤 시간? 이러이러한 시간, 이러이러한 장소, 이러이러한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나올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네모난 이 단어들을 꾸며주겠구나 라고 딱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해되겠죠?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밑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실 관계대명사랑 거의 똑같아서 그냥 몇 문장만 가져왔습니다. 676번을 해볼 건데 먼저 읽어볼게요. Brain fade is a short time when your mind goes blank or cannot remember something. Brain fade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is a short time, 짧은 시간입니다. 관계 부사 나왔네요. 어떻게 하자고?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이해를 꾸며줄 거라고요. 자, 그래서 brain fade는
short time 짧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너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너의 정신이 goes blank. blank는 비어 있는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비어 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정신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신이 사라지거나 or cannot remember something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짧은 기간입니다. brain fade라는 현상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when이 나오면 뒤에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677번 My children will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be not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자, 내 어린이들은 동사 나왔네요. 끊어주고 will live in a nation 국가에 살 겁니다. 어떤 국가냐면 제가 끄는 이유 이제 알겠죠? 왜? 지금 제가 끄는 곳이 어딘데?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꾸며줄 거라는 거죠. 자, 국가이긴 한데 어떤 국가에서 앞으로 살 거냐면 They will not be judged. 그들이 판단되지 않을 국가에서 살 겁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여기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국가에서 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where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78번도 해볼게요. There are uncommon cases where grain products cause an allergic reaction. 자, 이 문장도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There are uncommon cases. 흔하지 않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왔네. 어떤 사례냐면요. Grain products, 곡물로 된 어떤 제품이 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알러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흔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해석은 제가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빨강색으로 대가로친 부분이 앞에 있는 여기를 꾸며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얻어갈 것에 관계부사 where라고 적어놨냐면 자, 앞서 우리는 where가 관계부사로 쓰이면 선행사가 장소, 위치, 공간이라고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where가 쓰였는데 앞에 나온 선행사는 사례라는 뜻이에요. 장소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왜 where가 쓰였냐면 이 where라는 게 이제 조금 우리 생각을 확장시켜서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만 수식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례, 어떤 내 경험, 사실, 주장 이런 단어들에도 이렇게 뒤에 where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79번은 이제 얘는 미리 설명을 하자면 동격에 대신하는 문법 개념을 아예 새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얘는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681번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자면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understand each other's joke is cultural differences. 다시 읽어볼게요.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understand each other's joke is cultural differences.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볼 건데 제가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제가 앞으로 강의를 올리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온 거든 상관없이 제가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문장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제가 강의 해석해준다고 그냥 생각 없이 듣고만 있으면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681번도 중요하니까 한번 멈춰서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고 관계 부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꾸며주는지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제 해석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멈추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한번 천천히 해볼 건데 왜 어렵냐면 일단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One of the reason,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 중에 하나냐면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From different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뭐를? each other's joke.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거든요. 자, 서로의 조크는 농담입니다. 서로의 농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화적인 차이이다. 자, 이제 이 문장이 왜 어려운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여기 끝에 있어요. 진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이 can understand는 가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선행사가 이거면은 얘를 꾸며주는 게 이 that부터 시작해서 이 is 앞까지가 요만큼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엄청 길어져서 동사가 저 뒤로 간 구조인 거죠. 얘가 지금 무슨 구조냐? 우리 앞에서 본 어디 있을까? 그 표가 어디? 이거죠. 이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거. 앞머리가 엄청 길고 동사가 저 뒤에 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자, 해석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선행사가 the reason이 쓰였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선행사가 the reason이 쓰였으면 제가 항상 뒤에 뭐 온다 했어요? y가 온다 했죠. 근데 여기 y 안 오고 대시 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시 쓰일 수도 있다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항상 문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법 규칙을 정해놔도 살짝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도 그렇듯이 영어에도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he reason 뒤에 항상 y를 쓰지만 that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683번 마지막 문장 해보겠습니다. The only way that young people can learn is to make their own mistake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나왔네요.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young people can learn,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동사 뭐냐면 is to make their own mistakes, 그들의 실수를 만드는 to make니까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이번에는 선행사가 뭘로 쓰였죠? way가 쓰였어요. 방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했죠. 선행사가 way가 쓰였으면 뒤에 how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t이 쓰였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서 얻어가야 될, 익혀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이렇게 when이 나오잖아요. when, where, 아니면 이렇게 that,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왜 나왔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작 바로 여기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해석이 안 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어는 그렇듯이. 이해되죠? 모든 영어가 그렇듯이 이렇게 when, to, ing 이런 거,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를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해석을 해보려 하면 아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뜻을 갖고 있거든. 얘네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문법이거든.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679번 해보겠습니다. Diabetes is a condition that the body can control the amount of sugar in the blood. 자, 여기 다이아베이트는 당뇨병이란 뜻인데요. 자, 보면 당뇨병은 is a condition, 어떤 상태입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하자고? that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꾸며주겠구나를 떠올리자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당뇨병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that부터 그 내용이 나오겠죠. The body can control, 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를? The amount of sugar, 그 우리 혈액송의 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슈거는 설탕이 아니라 혈당이겠죠. 혈당의 양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In the blood. in the blood가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sugar in the blood가 하나로 합쳐서 혈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혈당의 양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당뇨병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대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데 이 밑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동격의 대시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동격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거든요. 자, 동격이 어떻게 쓰이냐? A, that,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띵띵띵 나오는 건데, 이럴 때 쓰이는 이 that이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 자, 동격인데 왜 동이라는 말이 쓰였냐면 이 동이 여기서 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란 뜻이죠. 그래서 A, that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 that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등호입니다. 이 A의 내용은 이 뒤에 있는 문장과 같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요. 여기 정의를 읽어보면 앞에 나온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대절을 의미한다. 이게 동격의 대절입니다. 명사를 보충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대절은 어떤 명사 뒤에 자주 나오냐? 아이디어, 팩트, 뉴스, belief, hope, rumor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 있죠.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뉴스, 이러이러한 믿음, 이렇게 생각이나 뉴스나 믿음, 어떤 주장이나 내용을 갖고 있는, 실체는 없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 뒤에 이렇게 동격의 대절이 붙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밑에 예문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I heard the news. 자, 뉴스 뒤에 이렇게 나오는 that이 뭐라고? 대절이라고요. 동격의 대절이라고. I heard the news that our team won the game. 우리 팀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 괜찮죠? 이 that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뉴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She has a belief. 그녀는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믿음이냐면
hard work, 열심히 일한 것이 leads to success,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마지막, the fact,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he passed the test, 그가 그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사실은 surprise everyone,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관계 부사 내용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관계 대명사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정리를 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결국 뭐가 되냐, 앞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행사가 나오고 who, which, why, where, when, that, whose, 이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통틀어서 관계사가 나오면 다음에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죠. 이 문장이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게 전부예요. 결국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그냥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The girl running in the park, 앞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문장.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형용사 구가 꾸며주죠. 이게 그냥 문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냥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명사 뒤에 있는 이렇게 달려오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앞에 명사 꾸며준다. 똑같습니다.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조금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앞에서 패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되게 길고 벌써부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문법적인 내용은 싹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문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지겹게 배운 관계대명사절이에요. I like the thing, 나 그것을 좋아해, 나 그것도 좋아해. That you like, 나 너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지금 that부터 like가 이 the thing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는 뭐랑 뭐가 나뉘어져 있냐면, 이렇게 꾸밈을 받는 선행사랑 이렇게 꾸며주기 시작하는 그 머리 부분인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이 what은 어떤 개념이냐, 얘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the thing, that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what이라는 걸로. 그래서 what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애초에 선행사를 잡아 먹은 애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냥 쉽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what이 등장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줄 게 있어. 구분을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의문사절 기억나죠? 의문사절을 배울 때도 우리가 what이 있었어요. 그때도 얘가 what이 명사절처럼 쓰였어. 이번에도 배우는 what이 명사절처럼 쓰여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의 what이랑 이 의문사의 what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wha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해석이에요. 이 what은 무엇을 이란 뜻을 갖고 있고, 이 관계대명사의 what은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는 무엇 하는 것 요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뭔 차이냐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두 문장 완전히 똑같은데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의문사입니다. 그럴 때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얘가 관계대명사일 때는 이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너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반면에 얘가 이번에는 이 what이 의문사처럼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가 무엇을 하는지 이 what이 여기서는 무엇을 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까 여기선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이거 구분 어떻게 해요? 구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 대답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애초에 문장을 쓸 때 이거를 헷갈리게끔 문장을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쓰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 그 어떤 교과서나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려 하도록 글을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예문 3개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She didn't understand what he said.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의문사일 수도 있잖아. 의문사 절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뭐를?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근데 해석상에는 큰 어떤 차이가 없죠. 자연스럽잖아, 두 개 다. 그녀는 그가 말한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뭘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해석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를 구분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밑에 것도 볼게요. I will show you. 나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뭐를? What I made for the project. 내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든 것을. what은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He always remembers. 그는 항상 기억한다. 뭐를? What his teacher told him. 그의 선생님이 그에게 말한 어떻게 해석해요? 끝을?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은 다시 정리합니다.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705번부터 해볼게요. You must not forget what I'm going to tell you.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will이라는 표현과 사실상 똑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You must not forget. 동사 여기 있네요. 여기가 동사 동그라미. You must not forget. 너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뭐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냐면 What I'm going to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괜찮죠?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what 절이 어디에 왔어요? 주어 자리에 왔어요. 주어 자리에 오더라도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자, 요람에서 배운 것은 is carried. 수동태니까 이렇게죠. is carried. 이어진다. 어디까지? to the grave. 무덤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말이 우리 그 아기들이 잠자는 어떤 일종의 침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버릇이나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이나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707번도 보자면 Associate what you are learning with what you already know to memorize learning materi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에요. 자, 여기서 밑에 표현을 먼저 배워보자면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결시키다, 뭐 조화시키다, 아니면 연관시키다, 연관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with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what you are learning, 너가 배우고 있는 것과 뭐를 what you already know,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랑 얘를 연관 짓는 것, 연관 지어라, 이렇게 되죠. 명령문이니까 너가 배우고 있는 것이랑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연관 지어라. 뭐 하기 위해서? To memorize the learning material, 학습 자료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 맨 끝이나 맨 앞에 쓰이면 거의 대부분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08번도 해볼게요. Being defeated is often temporary. 문장이 두 개네요. Giving up is what makes it permanent. 두 문장인데 앞문장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Being defeated, defeat는 패배시키다 인데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네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은 is often temporary,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길지 않다, 오래 가지 않다. 근데 giving up,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is what makes it permanent, 그것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건 상관없는데 포기하는 건 그 패배를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뭐 이런 대충 뜻일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what을 우리는 항상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자. 이 위치가 주어 자리에 있든 목적어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알겠죠? 709번에서 요거 표현을 먼저 배워볼게요. Not A but B. 자,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문을 해보면 He likes me, he likes not me but her,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좋아한다, 내가 아니라 그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not은 뭐뭐가 아니라 but 뭐뭐를,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를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녀를 좋아한다. 이 but 뒤에는 이 B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표현을 알아봤고 문장 해석을 해보면 We should judge a man.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not by what he has put. 다시 죄송합니다. 뭐가 아니라 by what he has. 그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but 어떤 걸로 판단하자고요? by what he is.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 판단을 하자고요. 그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표시를 해둬서 수업 때 저희가 같이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710번의 왓절과 대절의 차이, 이 문법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빼겠습니다. 얘는 빼주시고 그 나머지 해석 문장만 다 해석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팁도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책 한쪽 귀퉁이 아마 있을 텐데 그것도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 영상 강의에서 배운 거는 관계사였습니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관계사였죠. 자, 관계사는 왜 관계사냐면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이놈이 관계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관계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관계의 대명사랑 또 하나가 관계 부사였죠. 자, 관계 대명사는 주격이 있었고 목적격이 있었고 소유격이 있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보통 who나 아니면 뒤에 am을 붙인 whom을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를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상관없이 그냥 whose만 쓴다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에 관계없이 항상 쓸 수 있는 that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의 관계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생략 가능한 애는 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이렇게 뭐 주격 관계부사, 목적격 관계부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대신에 그냥 얘는 선행사가 예를 들어 장소면은 관계부사는 where를 쓰고 시간이면 when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예를 들어 the reason이 나오면 항상 why, 그 다음에 that도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드렸고, 만약에 선행사가 the way면은 얘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how만 쓰거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핵심은 결국 뭐냐? 이렇게 어떤 명사가 오게 되고 그 뒤에 who, which, that, who, when, where 이런 제가 예시로 든 이런 관계사들이 명사 뒤에 바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자고요? 뒤에 이렇게 이어질 이 내용들이 이 앞에 있는 명사, 문법 표현으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를 꾸며주겠구나 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를 읽을 때? 너 북을 읽고 여기를 읽기 시작할 때 뒤에 있는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여기를 읽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이 동그라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닐 텐데 이렇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아마 습관이 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으로 앞에 걸 꾸며주겠구나, 이걸 이제 습관화해서 그냥 한국말 읽듯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게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수업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알쏭달쏭한 상태일 텐데 그런 상태는 그냥 앞으로
글을 많이 읽고 문장을 많이 해석하면서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당장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관계대명사가 처음 제대로 배운다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고 해석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잘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하다 보면 다 적응될 거니까. 알겠죠? 자, 대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결국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하지 않으면 결국 이해가 안 된 채로 영원히 계속되니까 어, 문장 해석에도 의지를 갖고 해주시고,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관계대명사가 쓰인 표현이 나오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평소 내가 해석하듯이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 문법이 갖고 있는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을 배워서 정확한 해석을 구사하기 위함인데, 그냥 평소 하듯이 단어 몇 개 뽑아서 내가 새롭게 말을 만드는 해석을 하면 실력이 그냥 정체가 되어 있겠죠. 마지막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영상 2개로 해서 관계대명사를 짧고 조금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해도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문장에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 수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5형식부터 시작을 해서 명사 구, 명사절 배웠고요. 5형식 배웠고,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시제, 조동사,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지난주랑 지난주 해서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배웠고, 이제 오늘 해서 딱 여기 배운 거죠. 이렇게 4덩어리에 걸쳐서 우리 문법을 끝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배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만 배우고 바로 넘어가냐면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지금 제가 뽑은 4가지가 제일 핵심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면서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배워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는 식으로 문법을 계속해서 공부해 갈 예정입니다. 네,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수업 끝낼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꼭 복습 열심히 하시고 해석하는 거 참고하셔서 숙제 다 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